예, 오늘 저도 세 분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우리 조정건 박사님 같은 경우는, 2100년? 2100년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아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2100년이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일단 100% 그렇게 될 것 같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좀 기준을 상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10년 전에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도 설마 이렇게 되겠어 했는데 근데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또 네네. 안심할 수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게요. 뭐 저희가 네. 더 노력을 해서 네. 그럴 일이 없도록 또 네. 우리도 노력을 하고 또 작물도 이제 환경이 변하면 또 식물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음,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 지금 기후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신 분이 오늘 또 나오셨잖아요. 우리 이정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감귤류를 평택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지으면서 한 해 10만 톤, 10톤을 생산하시면서 아까 저는 인상적인 말씀을 들은 게 귀농하실 분 팔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라. 와, 정말 너무 당당한 말씀이셔서 혹시 이제 귀농하실 분들은 경기도에 가셔서 감귤류를 재배하시면은 아직까지는 몇 분 안 남았죠. 10톤, 총 34톤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지금 아까 10톤 생산하시고 친구분이 20톤 생산하셨으니까 4톤 남아있지만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황금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열대 과수 전체를 토탈해서 네. 지금 품목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안성에서 한 군데 농장에서 지금 저기 바나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평택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평택 안성 바나나 같은 경우도 평택하고 안성 두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뭐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리치라든지 열대 과일들 뭐 아니면 다른 아열대 과일들 망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쿠아포닉스의 오용진 대표님. 설국열차 이야기 하셨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는 사실 설국열차 보면서 그러한 것들 전혀 보지 못했는데, 역시 이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장내 미생물이 필요하듯이 식물이 미생물을 먹으면은 더 맛있는 채소가 된다. 저는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제가 아까 점심을 우리 오 대표님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오늘 사실 우리가, 연말에 송년식 때, 그 술잔을 돌리면서 뭐 한마디씩 하잖아요. 리멤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아쿠아포닉스 오조용진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정민 대표님, 이 농장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아까 말씀을 오늘 다 못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방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정민 대표님, 오 대표님 아까 네, 오케이 네, 저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대표님 어떠세요? 예, 저도 좋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네. 11월쯤 오시면 이제 11월. 보실 게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아까 가공식품 감귤 조금 그걸 아까 열과라고 하셨죠. 예, 열과 생긴 것을 가공해서 지금 잼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었는데 지금 판매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11월 달에 우리
이정민 대표님 농가에 한번 다 같이 방문하셔서 저희들 한번 그런 기회를 받고 또 귀농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에게 또 새로운 제2의 삶을 또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참 궁금하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단톡방에 질문도 하셨지만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오영진 대표님께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에어로포닉스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아까 자료 보니까 그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에어로포닉스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그 스마트팜의 그 초기 이제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매출과 수익이 생겼어도 고정 지출이 얼마큼 커지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에어로포닉스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아쿠아포닉스가 담액경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많은 양을 다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름에 우기가 길어지고 이제 폭염이 심해지고 겨울에는 이제 한파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을 금공포 온도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 칠러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650평에 칠러가 10대가 있는데 그거를 풀로 돌려서 200톤의 물을 온도를 여름에 낮춰줘요. 20도 이하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들어온 전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뿌리가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과습한 문제나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에어로포닉스의 장점은 뭐냐면은 작은 양의 물 갖고도 그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쿠아포닉스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인데 유럽에서 진행한 것처럼 지금은 그 커플드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수조하고 식물 재배지가 같이 순환된 구조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어대에서 그 양어수를 분해한 물만 뽑아서 공급을 해주고 다시 재배지에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가 몇 가지를 확보해서 가능한데 여름이나 이럴 때도 건조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담액하고 NFT 방식 그거 말고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기후 이상기후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아쿠아포닉스의 미래 가장 적합한 모델이 에어로포닉스라는 판단을 했고 지금 1년 넘게 저희 협업 농가와 같이 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뽑고 있고요. 예, 오 대표님 아까 현대백화점에 3년 연속 납품하신다고 워낙 맛있으니까 소비자가 선택한 채소라고. 예. 예, 그러면 판로는 걱정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진 않은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7군데 대규모 스마트팜에서 입점을 하려고 치열하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하면 어느 순간 이제 백화점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 기존 아까 말한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농 협동조합 법인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모델인데 온체라고 거의 다 유럽 샐러드 채소 갖고 이마트나 여러 군데 납품해서 한 1년에 100억 정도 매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나 대규모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토경이나 아니면 농약을 치는 거나 아니면은 비료 뿌리는 이런 농산물하고 대부분 시장에서 그냥 가격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이 아쿠아포닉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들, 아까 말대로 질소 함유량이 적어서 발암 성분이 적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비싼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아쿠아포닉스를 먹고 싶다는 이런 마켓을 개척을 하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에도 좀 올릴 예정인데요. 만약 이게 나가게 되면 아쿠아포닉스를 통한 수경 재배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방송도 조금 타고 네. 그 윤선 박사님 유튜브에 소개된 한 2만 5천 조회수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문의 오고 방문 오고 시설을 해달라는 컨설팅 해달라는 의뢰가 왔는데 네. 제가 진행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는 항상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제가 시설을 잘못해주면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달려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하려면 제가 판단하는 단지화를 해서 제가 같이 네. 기농하셔서 이분 선택한 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팔로로 개척을 하고 네. 이런 단지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종건 박사님, 그 올해 그 진짜 신문지상과 방송의 금사과, 예, 애플플레이션, 뭐 이런 용어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올해 4월에는 냉해가 없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10월이나 10월 말이나 11월 초 사과를 딸 때 수확철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지금 네, 저희는 연초부터 계속 올해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요구도 받았고 저희도 궁금했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농식품부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특히 이제 지난해 그런 이후에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금년 초 상황으로는 지금 작황이 과수 쪽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봄 작황은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뭐 여름 지나고 또 가을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작년 같은 상황은 안 올려야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까 사과의 재배 가능한 농장이 계속 북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38선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아마 사과 재배지 자체가 줄어드니까 사과 수확량도 줄 테고 그러면 이 애플 플레이션은 예견된 미래인가요? 저희가 대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가 따뜻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따뜻하다기보다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 기상이 또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겨울이 따뜻하지만 또 만약에 이제 또 추워진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기존의 이제 재배지도 충분히 현재로서는 재배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민 대표님. 근데 이정민 대표님은 부모님이 35년간 지으신 그 호접란, 서양란을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서 완전히 황금량으로 완전히 품목을 변경시켜 버렸어요. 와, 그때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엄청 화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내가 35년간 재배하던 걸 네가 하루 아침에 바꾸냐? 그러면 어떻게 가령 면적당 호접란보다 황금향이 면적당 소득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증거를 댄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호접란 농장을 경영을 할 때요. 제가 농업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졸업은 2010년도에 졸업식은 2010년도지만 학교는 이제 그 2009년도에 그 학기는 마무리를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저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파트를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호접란 자체를 제가 이제 아버지는 재배, 어머니는 전체적인 농장 그 분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 선택을 하고 판매 마케팅 이쪽으로 받아서
저는 이제 주로 판매하고 그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대만 쪽으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대화를 하고 그 당시에도 대화를 하면서 결정했던 부분이 이대로 가다가는 호접란에 우리가 죽겠다. 난방비에 더 이상 못 버틴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 지금 그래서 호접란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을 때 전국에 연중 생산하시는 농가가 140농가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접을 때 40농가밖에 안 됐었어요. 그 중에 그 100농가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냐? 접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시설 과수, 뭐 아열대 과수, 뭐 다른 작목들, 시설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작목들로 많이 변경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재밌는 게 그때부터 이제 아열대 과수들이 갑자기 우후죽순 많이 품종이 다양화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나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단가가 시중 직거래나 아니면 시장 거래 대비해서 수익성이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쭤보네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농가가 소매로 파는 거에 비하면 가격은 낮습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와 이제 판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장점이 조금 많이 상쇄가 되고요. 아무래도 무농약 친환경 이제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 자체가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단가가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가락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정확한 말씀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제가 못 드리고 맞아요. 일반 호접란에 비해서는 단가가 많이 낮습니다. 호접란에 비해서는 호접란이 평당 100만 원 정도 저희가 매출액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황금향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10만 원 정도 연평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은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 생산 단가에서 그거를 상쇄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호접란 많이 벌 때 순수익하고 지금 황금향 매출액 순수익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아까 그 황금향을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뭐 다른 품목 예, 그걸로 이제 앞으로 그걸 하겠다.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맨 처음에 황금향을 선택하면서 조금 급하게 황금향을 선택을 했었어요. 황금향 같은 경우는 천혜향 쪽 피하고 한라봉 쪽 피를 섞어가지고 교잡을 해서 이렇게 거의 만들어서 나온 품종인데 천혜향에 가시가 있습니다. 천혜향에 가시가 있어서 황금향 가시에 제가 맨 처음에 뭐 어린아이들 관내에 어린이집 체험도 하기도 했었었고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쌤 가족들도 왔었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무서운 점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가시에 찔려버리면 이 눈 같은 데가 찔리면 큰일 나거든요. 저도 일하면서 긴팔을 입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지금 많이 났는데 상처가 다 있습니다. 따다가 가시에 긁히면 가시가 그냥 일반 가시가 아니라 거의 두꺼운 것들은 제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리고 지금 하레라는 품종은 제주도에서 지금 신품종 육성으로 굉장히 밀고 있고 그 맛도 상당히 좋고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로 수출 나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이들 체험을 위해서도 그 품목 전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레라는 품목을 밀고 있으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제주도에서 좀 해주시나요? 아니죠. 제주도는 네.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열대 작목과 아열대 작목 그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묘목 그 실증 사업 그거를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할애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오용진 대표님의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질문이 또 있네요. 보니까
이 시설비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돈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시설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72평, 327평 네, 시작했습니다. 327평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보통 시설비가 지금 만약에 그 정도 규모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들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답을 단답형으로 드릴 수 없는데요. 자동차도 이제 사면은 기본 사양이 있고 거기다 이제 옵션을 달면은 뭐 3천만 원짜리고 5천만 원까지 올라가듯이 아쿠아포닉스의 그 사업 목적이 지금 질문하신 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 도시 근교에서 한 뭐 300평 규모로 하면서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육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방문해서 다른 부가가치 높은 6차 산업으로 매출을 올리겠다. 그랬을 때 시설비하고 아니 나는 이제 아쿠아포닉스에서 키우는 채소를 농산물만 갖고 승부를 보겠다 했을 때하고 시설 자체가 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요새 고민인 게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게 클레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며칠 동안 날씨가 비가 오고 흐리고 하면은 다맥이다 보니까 가습해져갖고 그거를 이제 칼로 이제 다듬을 때 칼로 잘린 부분에서 갈변이 쉽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흐린 날을 보강할 수 있는 LED 그 시스템을 광량을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습을 잡을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다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시설을 투자하고도 그거를 쉽게 그 시설비를 빠른 시간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셔고 사업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서 출발점으로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또 어류를 어떤 걸 키울 건지 어류도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도 아까 말씀드린 가맥이 있고 NFT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사계절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LED 육묘장에서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해서 소리가 튼실한 육묘를 해야지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정식을 했을 때 좋은 채소가 생산이 되는데 이런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따가 이 행사가 오늘 끝나면 아까 질문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여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이제 저희가 당초 한 4시 정도까지 이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천호플라즈마 김민하선이라고 합니다. 그, 오 대표님께 여쭤보신 게 좀 많긴 있긴 한데, 하나 여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슬러지를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를 아마 시키실 건데, 그런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 질문 나눕니다. 저 또한 폐쇄형 그 식물공장 운영하면서 이씨 흔들리는 상을 많이 저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쿠아포니스 부분은 그런 이씨 잡는 기술이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똑같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건 미생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마이크 소리가 약간 웅얼거려서 제가 정확하게 다 질문을 네, 미생물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 네. 아쿠아포니스 할 때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한국에 정착된 아쿠아포니스는 다맥경에서 두 가지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어장에서 식물 재배지로 여과기 없이 그냥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이 흡수하고 분해하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구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그 드럼 여과기하고 바이오 필터를 넣어서 일단 그 고용물 큰 것들은 걸러내서 밖으로 배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해가 안 되면 물고기한테 치명적인 암모니아나 아지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고 2차적으로 바이오필터에서 미생물이 분해한 거를 식물 재배지로 보내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많은 그런 그 유기물을 그런 여기가 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씨가 낮아져요. 양분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준비한 자를 넘길 수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5년 동안
그런 거를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기능기천센터 행보 멘토예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던 그쪽을 통해서 연락하시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여튼간에 이 행사가 오늘 끝나면 토론이 끝나면은 궁금하신 점은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 주셔서 더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께서 한마디씩 좀 해 주시고 오늘 첫째 날 팜테크 포럼 첫째 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팜테크 포럼은 내일 또 계속됩니다. 내일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각 시도에서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 시도 정부 관계자들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오전에는 오후에는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자신의 실패 사례, 성공 사례, 그 노하우를 아마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내일 이 자리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조정건 박사님부터 사실 과일에 대해서 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앞으로 지으실 분 또 안 짓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과일이 이 재배를 하다가 아프거나 잘 못 되면은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해야 되나요? 네, 과수 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데는 여기도 다 이렇게 지원받으시다고 하는 그 농업기술센터에 과수팀들이 이제 과수주산지에는 과수팀들이 있고요. 거기에 일차적으로 이제 질의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로로 지원을 요청을 받으실 수 있고 최근에는 뭐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표준 영농 교본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농민들이 또 선도 농가들이 유튜브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는 많이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좀 가려 들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신뢰하시면 안 되고 근데 스스로 필터가 돼서 이렇게 네. 좋은 자료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내용들,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수는 그 농민 단체들이 많이 밴드라든지 그런 장목반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필히 가입하시면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농촌진흥청이 전북 익산 전주에 전주에 계시는데 거기서 아침에 일찍 올라오시고 또 이제 내려가셔야 되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행사 하나를 위해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예, 혹시 그렇죠. 다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시지 못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이나. 네, 아니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저는 신선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그 과수는 노지 작물이라 그래서 이 환경에 완전히 노출돼서 이제 거의 하늘이 뭐 내려준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관수 설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더해서 이제 지금 반시설 같이 이렇게 지금 시설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또 소개해 주신 다른 연사님들 내용도 제가 현장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일반 노지 과수들도 점점 지금 아열대 과수만 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온대 과수도 시설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해야지 우리가 인간이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정민 대표님, 네,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은 저에게 오라, 뭐. 오늘 저도 참 오랜만에 외부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경기도 기술원 4.27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농업에 전념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좀 두서없이 말했던 것 같고요. 그 기농기촌 하시는 분 중에 우선은 저한테 먼저 문의하시기보다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여기 멘토분도 계시고 기술원에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술원에 먼저 문의해 주시고 혹시 뭐 과수 쪽이라든지 그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술원에서 아마 저나 이제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을 연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만약에 저하고 그 매칭이 된다고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 대표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실 오늘 여기 나와서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까 말한 이제 아쿠아포닉스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람 살아가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생산 활동을 하고 그걸로 이제 그 가족을 부양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나와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시행착오 겪은 부분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고 지금까지 준비된 아쿠아포닉스로 많은 분들과 아쿠아포닉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미숙하고 또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못하고 이런 자료를 끝내게 됐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갖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양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